롱아일랜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려던 10대 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20년 넘게 이어져 온 렌트 관련 주 규정을 다시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의 불법 체류자 등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 대학 사회를 뒤흔든 초대형 입시 비리 사건 수사 결과 한 건의 부정 입학에 650만 달러의 고액 뇌물이 오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목요일 국경 수용소 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새로운 2개의 시설에 이민자들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려던 10대 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2일 MBC 뉴스에 따르면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커네티컷 고교에 재학 중인 16살 학생 3명을 2급 중범인 4급 음모 혐의로 이날 붙잡았습니다. 체포된 학생들은 일일 스쿨버스 안에서 학교 폭발물 설치를 음모했고 이를 듣고 있던 다른 학생들의 교직원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한 학생의 집에서 폭발물 제조 방법이 담긴 아나키스트 쿡북을 발견, 증거품으로 압수했습니다. 린다 아담스 커네티컷 학군장은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가능성 있는 위협이 교직원에게 전달돼 서포크 카운티 경찰에게 신고 즉시 수사를 진행했고 학교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경찰이 모든 학교 건물에 폭발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학생들과 교직원을 복귀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40분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학교 폭력 위협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체포된 학생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20년 넘게 이어져 온 렌트 관련 주 규정을 손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손을 볼 렌트 관련 규정에는 시급한 수리 등 리모델링을 보다 자유롭게 건물주들이 시행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렌트 가격 인상을 할 수 있게 도울 전망입니다. 한편 테넌트에게는 불리한 조항들을 개선하고 질 높은 환경을 조성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 새로이 삽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10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개보수에 제한을 받아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여 뉴욕 시민들의 임대차 관련 권리 신장이 기대됩니다. 뉴욕주의 불법 체류자 등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헤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은 2일 현재 주 의회에 계류 중인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과 관련해 주 하원 내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뉴욕주 하원 의장이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관련 입장을 표명하기는 처음입니다. 뉴욕주 하원과 달리 주 상원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관련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 대학 사회를 뒤흔든 초대형 입시 비리 사건 수사 결과 한 건의 부정 입학에 650만 달러의 고액 뇌물이 오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 연루자는 2017년 봄 스탠퍼드 대학의 요트 특기생으로 입학한 중국계 학생 유시 차오입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학생의 부모는 뉴포트 비치 소재 입시 컨설턴트 윌리엄 릭 싱어에게 부정 입학의 대가로 65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 뇌물은 유명 TV 스타 로리 러프린이 두 딸을 USC에 입학시키는 데 지불한 50만 달러와 비교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싱어는 학부모 33명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자녀를 체육 특기생으로 둔갑시키거나 대리 시험을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규모 부정 입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부정 입학 관련 뇌물 규모는 2,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정부는 목요일 국경 수용소 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새로운 2개의 시설에 이민자들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텍사스 남부 국경 지역으로 밀려드는 이민 행렬에 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시설은 텍사스 엘파소와 리그란데 밸리에 세워졌습니다. 텐트 도시로 불리는 가건물 형식의 시설에는 샤워실, 오락실, 침실 등이 성별로 구분되어 준비됐습니다. 아직 정상적인 침대 시설이 없어 맨 바닥에 일단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자야 하는 곳입니다. 이 수용소 텐트는 건설 비용이 3,7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뉴욕의 롬의 한 건축업자가 이 차를 받아 지어졌으며 금년 내내 이민자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하루만 해도 국경을 넘다 체포된 수는 1,100명에 달했습니다. 3월 한 달 전체 밀입국자는 10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에 가족 단위로 넘어온 수는 5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밀려오는 이민 행렬을 감당 못할 경우 국경 폐쇄까지 고려하기도 하는 등 사태는 점점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학교 급식에서 사라졌던 흰 밀가루로 만든 식빵이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금지됐던 표준을 낮춘 것입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미 대통령 오바마 시절에 정해놓은 학교 급식 표준을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완화하는 바람에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흰 식빵, 다량의 소금이 든 식품 등이 다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전에 세워진 식단 표준에는 저염식품, 통밀식빵 등의 공급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제 그런 제한 등이 완화되면서 카페테리아 급식 책임자들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근심 어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식 표준의 변경은 쌀도 흰 쌀을 사용 가능케 했으며 밀가루 전병인 토르틸라도 통밀이 아닌 흰 밀가루 사용도 가능케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엄마로부터 건강식 교육을 받아온 아이들은 계속 이전 통밀 식빵 등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 would choose brown rice because brown rice is much more healthier than white rice, and I know that because my mom told me. 하지만 이번 식단 표준 완화는 다양한 맛의 선택이 가능해진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관리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제한되었던 식품들의 완화가 결국 어린이들의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진 것은 분명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나치 시대에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박물관이 다음 주에 뉴욕에서 문을 엽니다. 이 박물관에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 관련된 700가지 자료가 전시됩니다. 독일 히틀러 시절에 나치는 폴란드를 점령한 후 그곳에 거대한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감옥을 만들었으며 이곳 게스실로 유대인을 포함해 수백만 명을 몰아넣었고 굶주림과 게스실 처형 등으로 약 600만 명이 살해된 전범의 장소로 유명합니다. 전시품 중에는 당시 유대인들을 강제로 실어 나르던 객차와 수용소 의복 등 당시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의 소지품과 사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박물관 개관을 위해 당국은 전 세계 20여 기관에서 전시물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간 중지됐던 나소 카운티 대중버스의 토요일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운영난으로 주말 버스 노선을 중단했던 NIC 버스사는 우선적으로 토요일 노선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운영되는 노선은 N78, 79 루트로 토요일 탑승자가 200명에서 4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힉스빌 롱아일랜드 기차역에서 시작해 플레인뷰, 올드패스베이지, 우드버리, 사요세 사이를 운행하고 월트 윈만 쇼핑센터까지 가는 보스 노선과 연결됩니다. 이번 운행은 주정부 지원으로 가능해졌습니다. NIC는 2017년 재정난으로 탑승률이 낮은 10개 노선의 주말 운행을 중단하면서 서비스를 축소했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대 치과대학 NYUCD의 한인 치과 의사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UCD 어전트 케어 클리닉에서 일하는 55살의 한인 치과 의사 제클린 박 씨는 1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NYUCD와 고용 담당을 인종차별과 내부 고발자 보복 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소장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 7회 정규직에 지원했지만 백인과 남성만 고용, 승진시키고 자신을 차별하고 승진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인종차별과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를 넘어 금전적 손실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롱스에서 데이케어를 운영하는 여성의 남편이 반복적으로 아동을 성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1일 60살의 알베트로 에르난데즈를 강간 및 아동 성폭행, 아동 학대 등 총 13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의 범죄 행위는 지난달 29일 피해자인 13살의 소녀가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면서부터 밝혀졌습니다. 소녀는 6살 때부터 데이케어에서 헤르난데즈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 같은 폭행은 그녀가 10살이 될 때까지 4년 동안 계속됐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에서 3살의 아이인 에뮤 샤브레이터가 상업용 밴 밑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건은 목요일 오후 12시 45분경 벤슨 애비뉴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운전자인 61살의 조니 곤잘레즈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엄마와 함께 길을 건너는 아이를 치었습니다. 아이는 머리와 몸통에 심한 외상을 입고 코니 아일랜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맨하탄 펜스테이션역이 다음 달부터 2개월 넘게 대규모 선로 보수 공사에 들어가면서 또 한 번 교통 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엠트랙은 2일 3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맨하탄 펜스테이션의 선로 보수 공사가 오는 6월 28일부터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9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펜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엠트랙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뉴저지 트랜짓의 열차 운행이 축소되고 종착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뉴욕주에서 스쿨버스를 상대로 난폭 운전을 하거나 스톱사인을 무시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1일 스쿨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스쿨버스 스톱사인에 대한 첫 위반 시 현행 $250가 부과되는 벌금을 $350에서 $500까지 인상하고 두 번째부터는 최대 $1,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걷어들인 벌금은 스쿨버스 안전 규정 홍보 및 교육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이 아시안 여성 헬스 엑스포 행사를 엽니다.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티넥의 홀리네임 병원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산부인과와 내과 전문의들이 강사로 나서 여성들을 위한 건강유지법, 여성 질병의 원인, 검진 및 치료 방법 등이 상세히 소개됩니다. 아울러 체질량 지수와 골밀도 검진이 제공되고 건강요리법, 요가 클래스, 다문화 체험거리 등도 마련되며 참석자들에게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30대 한인 여성이 창업한 친환경 생활용품 업체가 하버드 경영대 창업대회에서 우승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주인공은 지난달 친환경 생활용품 브랜드인 블루랜드를 창립한 사라 페이지 유 씨로 이번 대회에서 블루랜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컨테이너와 유독성 성분이 배제된 친환경 세제를 소개하고 $75,000의 상금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버드 경영대 창업대회는 1997년 이래 매년 학생기업, 학생사회기업, 동문 트랙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우승팀을 뽑아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에서도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배희남, 최영태 공동위원장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한인 커뮤니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새 이사회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사회는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가고 있나요? 네, 우선 그 이사회가 원래는 우리가 처음 빌딩 사고를 했을 적에는 네, 한 40-50명 정도가 있어갖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빌딩이 어려움을
없다 보니까 이제 이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네, 그렇군요. 책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사회를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은 핵심 멤버인 그 뉴욕주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등록이사가 네. 3명이 꼭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과거에 있던 3분이 한 분은 돌아가시고 2분이 이제 사퇴 의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사가 없는 상태였었죠. 네. 그게 저희가 그 2월 달에 이번에 승소하면서 그 우리 배인남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저 전명국 씨라고 하는 분하고 네. 3명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3명이 중심으로 해갖고는 이제 이사회를 갖다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 네.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 네. 저희가 그 가장 중요한 그 이사회를 5월 7일 날 네. 그 우리 그 파슨스 블루바드에 있는 그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 네. 거기에 이제 그 회의실에서 우리가 모이기로 했는데 그 저녁 6시 반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KCC NY에 대한 관심 있는 모든 동포들이 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투표를 해둔다면 투표에 참여하셔갖고 많은 동포들의 의견대로 저희들은 이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운명을 결정을 하고자 하는 네. 것이 저희가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신문에 광고도 내고 또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는 여러분이 이제 참여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이사회비가 1,000불이었는데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네. 저희들이 그걸 권고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500불로 네. 저희가 줄여갖고 이제 500불 내시면 네. 5월 7일 날 우리가 이제 이사회 하기 전에 연락을 하시고 500불을 내시면은 정식 이사로서 네. 저희들이 이제 그 회의를 참석할 수 있게 되고요. 네. 한 과거에 그 우리가 한 5, 60만 불 모으는 중에 한 분이나 한 단체가 10,000불 이상 내신 분들이 네. 있어요. 그분들을 갖다 저희가 이 연구이사로 저희들이 네.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할 거지만은 네. 그분들은 그 이사회비 없이 정식 정이사로서 참여해서 네. 같이 그 토론도 할 수 있고 네. 우리가 투표도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이사회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 그동안에 그 이사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이사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탈퇴될 때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이사회는 어떻게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동포회관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센터는요, 사실상 동포들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동포가 다 그 주인 역할을 할 수는 없고, 네. 이사회를 구성해서 네. 그 이사회에서 그 결정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매각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그 활동을 하고 뭐 네. 하는 거를 다 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 건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각한 그 대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네, 그것도 역시 이제 이사회가 지금 현재 등록이사는 3명이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도 3명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결정이 된 거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5월 7일까지 네. 참여하시는 그 이사님들과 더불어서 네. 거기서 결정되는 이제, 대로 네. 할 겁니다. 네. 근데 뭐 동포 사회의 어쨌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겠군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지금 살 때 115만 불 주고 샀어요. 네. 근데 지금 할문 현재 시가가 한 150에서 네. 200만 불 그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차익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포 재산을 우리가 까먹진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얼마가 되든 그것은 동포 재산이니까 네. 다시 환원을 하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도네이션 한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있고 네. 유사 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 커뮤니티 센터를 저기 다시 네. 다시 그 이사회에 네. 모여서 새로 또 추진을 하든지 네. 여러 가지 결정되는 대로 할 겁니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한인 동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있으면 각자 뭐 한 말씀 네. 해주셔도 우선 좋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동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동포들의 재산인 만큼 네. 저희들이 사실 이제까지 좀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능력이 좀 부족해갖고 잡음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라도 큰 관심을 갖고 네. 저희들 우선 좋은 동포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네. 가능한 또 이사로서 참여해 주시고 네. 그래갖고 저희들 연락하는 거는 우리 베이남 위원장님 전화번호가 646-499-1911 또는 제 최영태 연락번호가 201-370-2266 이렇게 아무 데나 저희들 연락해 주시면 네. 이사가 되는 그러한 안내를 저희들이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다 하셨으니까 또 특별히 정할 건 없는데 그거를 지금 16년 동안 네. 해오면서 그래도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라고 할까요? 마음대로 이게 돈 문제인데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좀 이사로라든가 아니면은 와서 관심을 갖고 직접 물어보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비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상당히 억울했습니다. 네. 사실은 고생대로 하고 네. 근데 또 비평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남의 일이라고 그러면 비평할 수 있는데 이게 내 건물이고 내 동포들의 재산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비평을 하지 마시고 와서 참여해가지고 주인으로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네.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픈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많은 발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베이남 최영태 공동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